예, 저희 프로세스 스케줄링에 대한 영상, 마지막 영상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 내용이 많고 좀 길죠? 그래도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앞에서 봤던 내용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마쳤었죠. SPN 그리고 SRTN, HRRN 시스템의 효율성과 성능을 높이는 건 좋은데 문제점이 있었죠. 문제점이 뭐였죠? 자, 실행 시간을 예측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즉, BT를 예측해야 된다는 건데, 자, 이게 힘들다. 힘들다. 그래서 이거 없이 얘랑 비슷한 효과를 내보자 하는 것이 MLQ 그리고 FMQ입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첫 번째, MLQ, 즉 멀티 레벨 큐입니다. 자, 뭐 뜻 생각해 보시면 Q인데 레벨이 여러 개라고 하네요. 자, 즉 Q를 여러 개 두는 거예요. 레디 Q가 저희 앞에까지 봤을 때는 앞에 봤던 이 알고리즘들 얘네들을 보면은 레디 Q가 하나였죠. 레디 Q가 하나였습니다. 근데 여기부터는 레디 Q가 여러 개가 돼요. 즉 여러 개의 레디 큐를 가지고 각각마다 작업 또는 우선순위를 배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레벨 멀티레벨 큐의 기본적인 멀티레벨 큐의 특징은 한번 배정을 받으면 그 큐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특징을 가지고요. 자, 그리고 각각 자기 큐는 자신만의 스케줄링을 사용한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리고 큐 사이에는 우선순위를 주고 스케줄링을 사용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 고정된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도 있고요. 뭔가 다이나믹한 걸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장점. 자, 장점 저희 뭐 교재에 보면은 빠른 응답 시간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예, 그렇지 않으니까 물어보겠죠. 자, 우선순위가 높은 큐가 여러 개 있으면 우선순위가 높은 녀석들은 응답 시간이 빠를 겁니다. 하지만 얘네들은 응답 시간이 느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선순위가 높은 일들은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중요한 애들은 빨리 처리해 줄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진 것 같고요. 하지만 저희 아까 보셨을 때 Q가 하나인데도 힘드셨죠. Q가 하나인데도 힘든데 얘를 여러 개 쓰려고 하니까 더 힘들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선순위가 낮은 녀석들, 이 녀석들은 자, 스타베이션 현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기아 현상. 얘네가 계속 얘네 일을 계속 들어가게 하면 얘는 평생 일을 못 하겠죠. 자, 이런 단점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멀티레벨 Q고요. 자, 책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Q가 여러 개죠. 그리고 우선순위가 위로 갈수록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뭐 예제니까 높은 우선순위가 높은 걸 보면 시스템 프로세스 관리해야 되니까 높을 것 같고요. 대화식 프로세스 응답 빨리 줘야 되니까 높을 것 같고요. 반면에 자, 배치 처리 같은 경우는 굳이 높을 필요가 없죠. 밑에 있고요. 자, 이건 저는 동의할 수 없는데 뭐 이렇게 학생 프로세스는 낮게 설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얘를 여기로 올려줄 것 같네요. 네,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 멀티레벨 큐 같은 경우는 자, 최초에 배정된 큐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뭔가 시스템의 변화에 적응을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갑자기 뭐 다른 중요한 아래층에 있던 애가 중요한 일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거를 적응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 나온 방법이 바로 멀티 레벨 피드백 큐라는 녀석이고요. 즉, 큐 간의 이동을 허용한 멀티 레벨 큐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피드백. 피드백이 뭐죠? 뭔가에 대한 후기, 응답 이런 거겠죠. 응답에 따라 후기에 따라서 이 큐를 바꿔주겠다는 뜻입니다. 잠시만요. 예, 그래서 특징은
저희 우선순위가 동적이라는 거 되겠고요. 예, 동적이라는 것과 그리고 프리임프티브 스케줄링이다 라는 특징을 가지게 되고요. 자, 그런데 누구를 이제 위로 올려줄 것인가, 그리고 누구를 내려줄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건 뒤에서 좀 더 보도록 하죠. 그래서 얘를 쓰면 뭐가 좋은가? 이거죠. 저희가 아까 이 녀석들의 문제점이 BT를 예상해야 된다는 거였는데, 얘를 예상하지 않고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예,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저희 책에 있는 그림인데요. 마찬가지로 Q가 여러 개 있는데 얘들 사이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 누구를 올려주느냐, 누구를 낮춰주느냐에 대한 뭐 이런 전략은 더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단점은 복잡해 보이죠. 올라가도 되고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복잡할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래층에 있는 녀석들은 스타베이션 문제를 겪는다는 단점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변형을 줄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뭐 중요한 녀석은 타임 퀀텀이 무한이고 덜 중요한 녀석은 2ms, 좀 더 중요한 건 4ms, 좀 더 중요한 건 16ms, 이런 식으로 타임 퀀텀, 할당 시간을 다르게 줄 수 있는 변형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어떤 녀석 올려주냐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전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첫 번째, 저희 IO 바운디드 배웠었죠. 자, IO 바운디드 프로세스를 상위로 올려주고 우선순위를 높여주는 이런 변형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자, 왜 그럴까요? 왜 얘를 위로 올려주려고 할까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자, IO 바운디드는 자, CPU를 잠깐만 쓰고 나오죠. 그럼 시스템 입장에서는 얘네를 빨리빨리 처리해야 될 일이 10개면 그 중에 많은 수를 빨리 처리해 주는 게 이득이라 그랬죠. 그래서 얘를 위로 올리면은 좀 더 많은 애들한테 서비스를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선택하는 게, 자, 이런 변형을 선택해 볼 수 있고요. 말로 풀어서 좀 설명해 드리면, 프로세스가 블록될 때 상위 준비 큐로 진입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전체의 평균 응답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얘는 뭐 직관적으로 와 닿으시죠? 에이징, 즉 오래 기다린 애를 위로 높여서 또 뭔가 응답 시간을 높여주겠다라는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와 반대로 IO 바운디와 반대로 컴퓨터 바운디들은 밑으로 내려지는 이유도 아마 예측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바로 MFQ 멀티레벨 피드백 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긴 다양한 이제 옵션들, 여러 가지 저희 정책들 또는 파라미터들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멀티 레벨 피드백 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이렇게 많은 스케줄링 알고리즘들을 살펴봤고요. 저도 녹음하는 게 쉽지 않네요. 너무 많아서. 자, 이쯤에서 제가 고생하는 게 조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고 느끼시면은 저희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